드디어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 공식 첫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린 내부 구라는 거야. 저한테 짓기가 되라는 겁니까? 오랜만이야. 일단 이번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시즌1이 끝났음에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보자! 특히 1970년대 격변기 한국을 무대로 하는 이번 드라마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재력과 영향력의 최고점을 노리는 인물 백기태와 그를 끈질기게 쫓는 검사 장건영의 대결을 중심축으로 진행해왔죠. 너 날 절대로 해줘. 이후 백기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중앙정보부 국장 자리에 앉게 되며 드라마는 끝이 났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편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영상에서는 공개된 시즌2 분석과 함께 시즌1에 남겨진 인물들 떡밥 싹 다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즌2는 백기태가 국장이 되고 나서인 9년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번 1편에서 벌어진 요도호 납치나 정인숙 피살 사건 등이 모두 197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9년 뒤라고 한다면 시즌2는 당연히 1979년이 되겠죠. 심지어 여기 예고편에 나온 장면을 보면 군인들이 사람들을 진압하고 있는데요. 네, 1979년에다 백기태가 활동하고 있던 지역이 부산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아마 이 사건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 항쟁은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12.6 사태를 발발시킨 엄청난 사건이 되었죠. 그럼 백기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내부 구라는 거야. 일단 여기 국장이라는 한자를 보면 백기태는 여전히 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기태는 시즌1 마지막 자신의 대항마인 장건영에게 마약거래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 결과 장건영은 기자들에게 포위당해 쓸쓸히 퇴장하며 백기태의 승리로 끝이 났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기태는 국장을 달고 꿀을 빨아왔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상태로 보이죠. 하지만 그런 백기태에게 또다시 도전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오랜만이야. 감옥에서 돌아온 비리 타이틀 검사 장건영입니다. 참고로 우민호 감독에 의하면 이 장건영이라는 인물은 돈키호테처럼 상대에서는 백기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장건영은 칼을 갈며 찬스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건영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졌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죠. 심지어 우민호 감독은 이 말에 이어 시즌1이 백기태가 욕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모습을 그렸던 만큼 2는 본격적으로 그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마 시즌2는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던 백기태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근데 난 백기태가 이기는 게 좋은데. 그리고 백기태가 무너진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사건, 바로 12.6 사태입니다.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등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죠. 특히 이때 대통령을 살해한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중정이라는 기관 자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예고편 장면을 보면 무장한 채 달려오는 군인들과 총을 든 백기태의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 여기 자동차 번호판에 부산이 아닌 서울이라고 돼 있는 걸 보아 작품의 메인 배경이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졌고 백기태도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여기 비 오는 날의 배경이 장건영이 서 있는 이 장면과 비슷한 걸로 보아 아까 말씀드린 건영의 새로운 무기가 중정이 무너졌던 12.6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근데 12.6 다음 사건이 서울의 봄인데 혹시 장태환 수경사령관이세요? 실제로도 중앙정보부는 김재규가 체포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일부 권한을 보안사에 넘기게 되었죠. 네, 드디어 보안사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한 사람, 바로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입니다. 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힘, 저도 한번 길러볼까 봐. 먼저 시즌1에서 베트남으로 파병을 갔던 기현은 결국 월남에서 보안사로 스카웃되어 일하게 되는데요. 이후 월남에서 개같이 굴렀던 우리 기현이는 중령으로 진급한 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한테 짓기가 되라는 겁니까?
심지어 여기 저한테 지새끼가 되라는 겁니까? 라는 대사는 중앙정보부의 핵심인 형 백기태와 연관이 있어 보이죠. 사실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는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쌍두마차로 암묵적인 권력투쟁을 벌여왔는데 아마 두 형제가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길 막히기 싫은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난 절대 혼자 안 죽을 거니까. 그리고 우민호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 우도한 배우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즌1에서 생각보다 덜 나와 아쉬운 마음이 계실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시즌2를 위한 미덕이며 이번에는 백기현이 사건 중심 축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차게 한다. 또 형인 현빈은 왜 저렇게 동생을 통제하려 하고 동생은 왜 이렇게 알아서 하고 싶어 하는지 시즌2에 자세하게 나올 것이라며 백기현의 활약을 암시했는데요. 근데 저게 그럴만해. 백기태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안 밝혀졌지만은 백기현이가 어렸을 때 한 짓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키워야 돼.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지한 배우 또한 시즌2에서 핵심으로 다뤄진다고 하죠. 특히 일본 최대 야쿠자 2인자가 된 유지가 장검까지 휘두르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다른 인물들이 남긴 여러 떡밥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백기태의 여동생 백소영인데요. 사실 백소영은 강대일과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지만 또다시 마약 중독자가 되어 배신하게 된 강대일이 결국 백기태에게 정리를 당했고 이후 마약 사업의 실무 전체를 전담하게 되었죠. 심지어 시즌1 마지막화 기준으로는 강대일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백기태 때문에 강대일이 죽은 걸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만큼 이후 시즌2에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엄청난 반전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장건영이 신뢰했던 수사관 김정환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장건영과 오해진보다 항상 한 발 늦게 현장에 도착하거나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영감님은? 라면 사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결국 백기태의 스파이인 것으로 밝혀졌고 시즌1에서 백기태가 장건영을 이길 수 있게 모든 자료를 제공한 핵심 인물로 변모하게 되었죠. 아마 시즌2에서는 김정환과 백기태 두 사람의 과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너 나의 절대로 내지켜. 일단 1편이 너무 재밌었기에 시즌2가 너무나도 기대되고 또 우민호 감독 대표작 중 하나가 남산의 부장들인 만큼 2편의 이야기도 재밌다는 건 거의 보증된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식 공개 방법입니다. 네,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첫 주와 두 번째 주는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가 이후 1개씩 순차적으로 공개되었었죠. 아니 솔직히 2개까진 몰라도 1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디플 형님? 일단 2편은 2026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제발 현기증 안 나게 그냥 한 번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